네, 질문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안에 놓여있는 궁금증들 해결해 볼게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의 첫 거래일이 암울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11월 이 한 달간의 예고편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힘차게 질문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아모레퍼시픽 웬일 달려있는데 진짜 웬일로 우리가 예상 밖으로 성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주가의 흐름이 괜찮은데요. 3분기 실적 호조를 띄웠고요. 코스알엑스라는 그 화장품 편입하면서 북미와 중동 쪽으로의 매출 확대가 있었습니다. 관심주는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코스메카 코리아에 집중을 해주셨는데 자, 아모레퍼시픽 실적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적 좋았네요. 네, 뭐 아모레퍼시픽이 어저께 저녁에 이제 실적이 나왔죠. 뭐 비교적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9,772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652억으로 작년 대비 278% 증가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국내 사업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해외 사업 부분이 비교적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알엑스의 편입으로 인해서 뭐 관련된 이제 북미 관련된 매출이 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북미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뭐 일본, 뭐 기타 유럽 같은 경우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발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조금 이제 부진한 부분인데, 다만 이제 중국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비중이 좀 축소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알엑스 제가 써왔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화장품인데 제품력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이거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들고 있는 회사였고 북미와 중동 쪽에 매출이 확대가 됐고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좀 우려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중국 관련돼서는 뭐 계속 지금 뭐 중국 부양책 관련돼서 긍정적인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북미나 그다음에 아니면 뭐 유럽, EU, 그러니까 중동 지역 내에 판매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아마 확인하시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뭐 한투증권 같은 경우도 기존에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좀 낮췄고요. NH투자증권도 18만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연속성이 있겠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판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연말로 들었으면 미국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 증권사들은 눈높이를 하향 조정하고 있네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우리 대표님의 관심주인데요.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이제 북미 지역 내에 뭐 화장품 잘 팔린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내의 소비가 계속 지금 탄탄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도 화장품이 잘 팔릴 건데, 문제는 지금 미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잘 팔리는 화장품의 상당수가 지금 인디 브랜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ODM, OEM 업체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ODM, OEM 업체인 코스메카 코리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뭐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화장품이 좀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산 브랜드보다는 아마 중국 업체 브랜드가 한국 업체에 외주 생산하는 이런 ODM, OEM 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포커스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주셨습니다. 확실히 올리브영 안에서도 이제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그 제품보다는 중소형 주들의 제품이 잘 나가거든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탑픽 관심주인데요. 일중으로 봤을 때 현재 3.5%의 하락 보여줍니다. 76,800원 선.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지금 자리 그럼 오늘 진입 괜찮아요? 일단 조금 좀 보셨다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아마 실적이 나올 걸로 이제 보여지니까
보니까 네. 실적 나오는 수준에서 아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9월 27일자에 98,000원 찍고 지금 좀 내려가서 77,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는데 그럼 좀 이따가 보자. 실적 네, 그렇죠. 나오고 확인하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돌파까지도 괜찮아요? 뭐 전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98,000원이 전고점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화장품주 시세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으로 인해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주 전방위적으로 온기가 퍼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특징적일 것 같은데요. LG생활건강 실적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0.4%의 하락, 코웨이, 클래시스, 실리콘2는 한 1% 안팎에서 계속해서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아모레쥐도 올라갑니다. APR,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코스맥스, 일제히 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원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보류 해프닝, 지금 해프닝인 것 같아요. 어제 원전주들이 줄줄이 미끄러졌었거든요. 관련해서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의 제기가 기각됐다, 협상 차질 없어 달려있는데 지금 프랑스와 그리고 미국에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체코에서 받아들이겠다, 체크해보겠다였다가 간밤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진 걸로는 기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협상 차질 없다. 라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체코 원전 수익성 우려는 상존한다라는 부분. 관심주 최근에 SMR로도 좀 부각을 받아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받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협상 차질 없다고 하는데 항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의 신청을 한 거는 맞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체코의 이제 반독점 이제 위원회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처음 들어온 거는 이제 기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각 사유 자체는 뭐 원래는 그 이의 신청한 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해당인 지금 뭐 프랑스 전력공사나 아니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의 신청하는 기간 동안은 계약은 하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 나왔던 얘기가 일시 보류라는 얘기에서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일시 보류라는 자체가 그렇게 뭐 생각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체코에서 이제 대표단이 국내에 이제 입국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1월 11일자로 2주 동안요. 네, 그렇죠. 이주도 한 60명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관련돼서 최종적인 이제 계약을 위한 검토 단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돼서 너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신한울 이제 3호기, 4호기가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네. 말만 그랬었는데 일단 착공이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원전주 관련돼서도 일단은 더 이상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 관련된 부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시는데요. 수익성 우려 어떤 쪽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특허권 이제 분쟁이 계속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에 이제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일단 그런 특허권 문제 때문에 그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일부 공정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체코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일단 체코 원전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이 예상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 원전 관련돼서 체코 원전도 그렇고 신한울도 그렇고 일단 상용화가 되는 시점은 2030년도 이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은 2020년대 후반, 최소한 3, 4년 이후에나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까지는 원전이 실적 때문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 움직일 수 그렇죠. 있는 원전이라고 봐주신 건데, 자, 관심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확실히 이제 SMR 키워드 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빅테크들의 SMR 투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어제의 하락이 기회였던 거네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자. SMR 같은 경우도 지금 긍정적인 얘기는 많지만 SMR이 지금
설치된 국가가 중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그러니까, 길이 멀다. 그렇죠. 상용화가 아니라 일단 뭐 시험용으로도 제대로 된 건설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아직 알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로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전 관련돼서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원전뿐만 아니라 발전소 설비와 관련되는 건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빈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스 터빈에 대해서는 뭐 세계에서 5번째로 이제 상용화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가스 터빈 쪽으로도 향후에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전력 설비와 관련된, 특히 이제 전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 말고 LNG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스 터빈에 대한 그런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발전 관련된 전반적인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주셨고 지금 보합권에서 막 등락을 이어가네요. 이렇게 수직 상승했을 때가 이때 우선협상 네. 대상자 선정 전까지 이렇게 기대감 속에 그렇죠. 강하게 올라섰다가 우리가 승기를 점어쥐고 나서 조금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네요. 2만 원선 지금 거래 이어가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일단 뭐 조금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제 분류가 되는 것들은 이슈가 있을 때 단기 트레이닝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단기 싶습니다. 트레이딩 네,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은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네. 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또 이슈가 들어가면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또 이제 조용히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네.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SMR 관련 이후에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이게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조정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런 시점에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을 확인하려면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 성격으로 단기 트레이딩 괜찮다 말씀 주셨고 자 짧게 원전주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던 원전 오늘 장 초반엔 좀 살아나나 싶더니 이내 좀 다시 미끄러지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합권에서 그리고 자 다른 원전주도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 판 있을까요? 자, 한전기술, 대한전선, 한전 KPS 1 내지 2%가량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네요. GS건설, 대우건설도 자리하고 있고요. 원전주 뭐 오늘 기각 뜯다는 소식에도 크게 반응은 해주지 않는 모습 이렇게 좀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HLB가 품은 제노포커스 달려 있는데요.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HLB.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노포커스 신약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리보세라닙 성공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관심주로는 HK, 이노웨완, NON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셨는데 제노포커스 어떤 기업이에요? 상장사이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상장돼 뭐 기술 특례로 해서 이제 상장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산업용 이제 그 특수 효소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해서 뭐 네. 최근에 뭐 올 초에 한번 움직였었죠.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단백질 관련된 그 효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효소 관련된 부분으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공정, 수소수 이제 분해 과정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노포커스 관련돼서는 뭐 기술 특례로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실적이 상당 부분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그 산업 효소를 단백질 이제 분해 효소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뭐 지금 뭐 GF1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 노인성 이제 황반 변성 이제 치료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임상 단계는 통과를 했는데 이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이제 호주에서 네. 시작이 되는데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임상을 하게 되면 또 대규모 자금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 HLB가 여기에 대한 자금을 일부 이제 수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리보세라닙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는데 미국 FDA 승인에 네. 대한 기대감 속에 사실 상반기에 주름 잡았었던 종목이었다가 승인이 연기되면서 미뤄지면서
하한가도 갔었다가 네. 이번에 또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겼다가 너무나 많은 이슈를 넘겨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 HLB 리보세라닙 성공 뭐 될까요? 가봐야 알겠지만요. 일단 뭐 통과는 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과를 한다라고 해서 판매가 잘 될 거냐라는 건 좀 퀘스천일 수도 있다라고 예. 보여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항서지약과 그다음에 HLB가 같이 지금 병행요법으로 지금 네.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허가는 된다라고 하지만 현재 미국이 대중국 바이오를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잘 팔릴까? 과연 쉽지 미국 않겠네요. 의사들이 처방을 많이 할까라는 거는 또 그 다른 문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뭐 제노포커스도 인수를 하듯이 지금 계열사가 50개가 넘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상당히 좀 많고요. 특히 계속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크게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계속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을 받고 있는데 이 자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사업과 관련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계속 인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본업인 이런 이제 기술 개발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열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계열사가 지금 리보세라닙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어떤 특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도 뭐 관련돼서 효과가 있을 뭐 이제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아마 그 HLB의 진 회장의 이제 그 경영권 그러니까 네. 이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속 관련된 부분에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HLB 종목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말씀대로 HLB 그룹 자체가 HLB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만 찾아보게 되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관심이 HK 이노엔과 삼바입니다. HK 이노엔은 뭐 K캡으로 많이 네, 알려져 있고 그렇죠.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뭐 KK 관련 뭐 실적은 요번에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컨디션이 잘 안 팔렸다. 그만큼 술을 많이 안 마신다라고 이제 반어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HK 이노엔의 이제 K캡 같은 경우는 매출이 계속 좀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북미 지역 내에서 이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지금 이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임상 실험이 뭐 무사히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이후서부터는 아마 내년이나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가 시작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이제 HK 이노행 입장에서 K캡이 상당한 이제 효자 종목으로 네. 이제 들어갈 가능성은 있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대중국 이제 규제를 이제 바이오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뭐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이제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세가 뭐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네.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HK 이노엔도 삼바도 한 3개월, 6개월 동안 20% 넘게 네, 올랐거든요. 그럼 삼바 지금 조정에 괜찮다 했으면 지금 110만 원 찍고 100만 원 언저리에서 거래 이어지다 보니 오늘 진입 괜찮겠어요? 아마 100만 원 조금 이하로 내려가면 아마 이하에서? 이하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서 두 종목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